히데모토 무선 방식 BTD260이라는 디스플레이 사용법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뒷면에 아래쪽에 이렇게 보면 전원 표시가 있죠. 거기에다가 손가락을 딱 갖다 대면 이렇게 전원이 켜져요. 그리고 이제 모터랑 얘를 페어링 시켜야 되는데, 페어링이 되면 여기에 동그란 불이 켜집니다. 근데 지금은 페어링이 안 됐으니까 아무것도 표시가 없죠. 모터를 배터리에 연결시켜 놓고 이게 한두 바퀴 돌리세요. 앞으로 뒤로 좀 돌리면 페달질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돌린 다음에 세팅 모드로 요 위에 요 표시를 눌러서 세팅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아래로 내려서 리플레이스, 모터 가까이에서 해야 돼요.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워치를 끄세요. 얘가 켜져 있으면 블루투스가 막 헷갈려 가지고 잘 못 잡으니까. 모터 가까이에 된 다음에 리플레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여기 불이 켜졌죠? 이제 페어링이 된 거예요. 자, 지금은 이제 후륜 모터를 말씀드렸고, 전륜 모터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전륜 모터는 모터뿐만이 아니라 페달 돌아가는 걸 감지하는 파스 센서까지 무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은 바퀴의 오른쪽이고요. 케이블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게 무선 디스플레이고, 요건 좀 전에 보여드린 페달 파스 센서예요. 일단 배터리와 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바퀴를 몇 번 굴려가지고 앞으로 뒤로 좀 굴려서 모터를 깨우세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뒤쪽 아래 여기에 보시면 전원 표시가 있는데, 거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면 화면이 켜져요. 그런 다음에 출력 단자 있는 쪽에다가 센서와 디스플레이를 가까이 놓고 세팅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서 리플레이스, 그러면 깜빡깜빡 하다가 요 두 개가 켜졌죠? 이렇게 되면 왼쪽은 이제 모터가 연결됐다는 거고, 오른쪽 동그라미 P자 써 있는 건 그건 센서가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연결이 잘 된 거예요. 근데 가끔 어쩌다가 제가 여태까지 테스트하면서 딱 한 번 그랬는데, 페어링이 됐는데 막 작동이 되다 안 되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 건전지가 다 닳았나 그러고서 교체를 했는데도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하고 보니까 모터와 배터리와 연결된 이 단자를 그냥 뽑았다가 다시 꽂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하다 안 된다 그럴 때는 모터에 연결된 배터리를 뺐다가 다시 꽂아 보세요. 그리고 이 수은전지의 규격은, 수은전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배터리마다 규격이 있어요. 이 규격은 뭐냐면 CR1632, CR은 중요하지 않고 1632, 수은전지 중에 규격 1632, 요걸 사용하면 되는데, 편의점 같은 데는 잘 없어요. 이걸 사려면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입하거나, 아니면 시계 수리점 있죠? 시계 수리점 좀 큰 데 가면은 여러 종류 수은전지를 파니까 거기서 구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페달 센서는 전기를 아끼려고 그렇게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딱 멈춘 상태에서 30초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페어링이 끊어집니다. 다시 또 페달링을 한두 번 하면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호등 같은 데 걸려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가려면 보통 30초 이상은 걸리잖아요. 이 페어링이 끊어졌다가 다시 페달링을 한 두세 바퀴 해야 또 작동을 하니까,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은 한 20-30초마다 뒤로 한 바퀴씩 돌려주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그냥 페어링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되더라도 페달 한 두세 바퀴 하면 또 되니까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자, 페어링이 끝났으니까 이제 자세한 사용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뒷면 아래 왼쪽 여기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면 전원이 켜져요.
다시 또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원이 꺼지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세워두면 3분 있다가 저절로 전원이 꺼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전원이 켜졌으면 숫자 3 있죠? 이 숫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숫자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전에 0이었다 그러면 0으로 켜지고, 뭐 5였다 그러면 5로 켜지고, 그리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아래로 쓸어내리면 숫자가 내려가죠. 0까지. 0이면 전기는 작동하지 않고 그냥 이 속도계 역할만 하겠죠. 그리고 위로 쓸어 올리면 숫자가 올라가요. 어디까지? 최대 5단까지 0, 1, 2, 3, 4, 5를 바꿀 수가 있고, 숫자가 높을수록 힘이 세지고 빨라집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요 오른쪽 위에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는데, 이거는 모터에 연결된 배터리의 잔량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무선이니까 여기도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이 자체에 조그만 충전지가 들어있는데 그거의 잔량이에요. 충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래 보시면 C포트가 있어요. USB-C 타입 포트로 핸드폰 충전하듯이 충전을 하면 됩니다. 완전히 충전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든가 뭐 금방 돼요. 그리고 충전 다 해놓으면 한 6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뭐 모터 파워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뭐 이거는 이제 모터 온도 가운데 템퍼러처, 그 다음에 타임 주행 시간, 요 위에 오디오는 총 주행 거리 40km로 되어 있는데, 새 건데도 얘가 이렇게 좀 많이 표시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리플레이스, 페어링을 다시 하면 막 확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면 평균 속도, 뭐 최고 속도, 트립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 여기 배터리 잔량 옆에 40V, 40V라고 표시된 거는 현재 모터와 연결된 배터리의 전압이에요. 이게 36V 배터리인데 만충시키면 이게 41로 켜지고, 그다음에 사용할수록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30V 정도면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옆에 가운데는 이제 현재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세팅 버튼을 터치하면 세팅 모드로 들어와요. 그래서 휠 사이즈 세팅, 바퀴 크기. 이 자전거는 지금 18인치라서 18로 해놨는데, 뭐 20인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뭐 700c도 있고. 이 자전거는 18인치니까 18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배터리 디스플레이 모드. 볼티지로 볼 거냐, 퍼센트로 볼 거냐. 퍼센트로 하면 여기 지금 100%라고 되어 있죠. 근데 40V면 100%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보는 건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퍼센트로 하지 말고 볼티지, 전압으로 보는 걸로. 그 다음에 볼티지 세팅, 전압 세팅. 이 회사가 만드는 모터는 24V, 30V, 33, 36 그걸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36V 배터리를 사용하니까 36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맥스 스피드, 최고 속도 제한을 누르면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여기서 19, 19, 엔터. 그러면 최고 속도를 세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켰을 때는 25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최대가 45. 그렇다고 45km까지 가냐? 그건 아니고. 다시 45로 해놓을게요. 다음 맥스 파워. 역시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이때도 1919 엔터. 이 S110 모터의 최대 출력은 500W인데 750도 있죠. 근데 750으로 했다고 해서 750까지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500W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눈금이 최대 500W로 표시되고, 이제 전력 사용량이 요 밑에 파워 숫자로도 보여주지만 요 그래프로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W로 하면 1단에서 뭐 100W, 2단에서 200W, 300W, 400W, 500W 그 정도 전기 사용량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나는 전기를 더 적게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맥스 파워를 뭐 300으로 해놓을 수도 있어요. 나가 볼까요? 자, 그럼 끝에 눈금이 300으로 바뀌었죠. 5단에서 300W 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더 적게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그 S100 모터는 원래가 최대 300W니까 그거는 또 이렇게 세팅을 하면 되고, 자, 이거는 최대 500W니까 일단 기본으로 5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스피드 유닛 킬로미터냐 마일이냐, 우리는 당연히 킬로미터니까 위에를 선택해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H 어저스트와 TOR 모드, 토크 모드라는 게 있는데, 후륜 모터의 경우 토크 센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토크 센서가 너무 사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야 될까? 갑자기 막 훅 나가고 뭐 갑자기 또 막 느려지기도 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토크 센서는 쓰지 마세요. 토크 모드는 오프. 전륜 모터는 뭐 기능이 없기도 하지만 후륜 모터라고 해도 이 토크 모드는 오프로 해놓는 게 훨씬 좋으니까 H 어저스트와 토크는 그냥 오프로, H 어저스트는 아예 누르지도 마시고 토크 모드는 오프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트 디스플레이, 이건 디스플레이의 밝기, 이거를 좀 어둡게 할 거냐 아니면 밝게 할 거냐, 그냥 중간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데이트 타임, 날짜하고 시간 조정, 이렇게 해서 25년 7월 1일 지금 맞춰놨죠. 25년 월을 바꾸고 싶으면 월을 터치한 다음에 움직이면 되고, 또 일은 이렇게 일을 터치한 다음에 또 움직이면 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타임도 바꾸면 되고, 12시간 단위로 할 거냐 24시간으로 할 거냐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랭귀지, 언어를 뭘로 할 거냐, 일본어, 중국어, 도이치, 이탈리아 다 있는데 아쉽게도 한국말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잉글리시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다 됐나요? 랭귀지, 클리어 데이터. 클리어 데이터는 주행거리 리셋하는 거죠. 컨펌 데이터 리셋. 여기서 요걸 선택을 하면 리셋이 되겠죠. 리플레이스는 페어링 할 때 하는 거. 마지막으로 어바웃은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뭐 인포메이션, 펌웨어가 버전이 몇이냐,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리셋 디포트 세팅은 이제 다 초기화 시키는 거니까 이거 하지 마시고, 그게 다 이제 설명이 됐습니다. 아까 클리어 데이터를 했으니까 트립, 뭐 맥스, 에버리지 다 0으로 바뀌었죠. 자, 요게 사용 방법의 전부입니다. 디스플레이는 핸들바 가운데다가 장착을 했는데요. 요거를 뺄 때는 이렇게, 꽂을 때는 이렇게 해서 반대로 딱 꺾으면 돼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 디스플레이는 방수에 좀 취약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빗물이 떨어지면 핸드폰도 물 묻고 그러면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얘도 조작이 잘 안 될 뿐더러 비를 좀 많이 맞으면 아예 충전도 안 되고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하루 이상 말려놓으면은 뭐 괜찮게 돌아오기는 하던데, 그래도 불안해서 비가 오면 비를 맞지 말고 요런 거
이렇게 요런 비닐 주머니를 저희가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씌워 놓고 달리세요. 이거는 뭐냐면 원래 사용 용도는 샤워하거나 뭐 머리 파마하고 그럴 때 쓰는 귀 덮개예요. 귀 덮개 비닐 뭐 이어캡 그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건데 여기에 아주 딱 맞아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3개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방이나 주머니에 갖고 다니면서 혹시 비가 오면 이렇게 씌워서 비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